나는 좀 더 단순해지기로 했다. 하지만 내 손맛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닭은 생강물에 데쳐 깨끗이. 그 중에도 특히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하는 파트가 나레이션이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단순함은 절제된 미학에서 나온다는 말에 절실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또한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단순함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10월의) 바람은 역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느낌이다. 얼마나 기다렸던 가을인가. 이혜인 시인은 가을을 이렇게 노래했다. 가을엔 바람이고 싶어요. 서거기는 풀잎에 이마를 쓰다듬다 깔깔대는 꽃웃음에 취해도 보는 연한 바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나는 좀 더 단순해지기로 했다. 한때는 단조로운 삶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이 50을 훌쩍 넘기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생각을 너무 깊이 하는 것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과 편견도 나의 건강과 행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물이 끝내주는 닭도리탕의 비법은 오로지 나만의 황금 레시피이다. 아이들을 키워낸 엄마라면 누구나 서너 가지 정도는 뚝딱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을 것이다. 닭은 생강물에 데쳐 깨끗이 씻어내야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낼 수가 있다. 여름에 만든 복숭아 잼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설탕의 역할도 대신해준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레시피가 없는 내 방식이 약간 부끄러웠다. 구색을 갖추어 놓고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재료만 사다가 그날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내 손맛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었지? 어떻게 응용을 했을 때 깊고 담백한 맛을 낼 수가 있었지? 오랜 시간의 수많은 시행착오는 나만의 경험이 되어 돌아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골의 할머님들이 부엌에 나가 뚝딱 만들어주신 나물 하나만 하더라도 뭐 특별한 양념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며칠 전 된장찌개를 해먹고 남은 호박 살짝 말라 수분이 빠졌지만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 뭐 하나가 빠졌다 했더니 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제맛이지. I don't wanna come on too strong, yeah. I'm always worried I'll stay too long, but what's on your mind tonight? 양념장에 1시간 정도 재워둔 고기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단단한 감자와 굵게 썬 대파를 먼저 넣고 끓여준다. 국물이 그리워지는 날에는 물을 좀 더 부어주고 마지막에 간은 소금으로 한다. 이렇듯 딱히 정해진 건 없다. What if I told you I wish that I could stay? Is it a mistake? Will my heart break? Or will you love when I say? What if I told you you took my breath away?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만한 찬거리가 없지. 국물 맛이 끝내준다. 이거 먹고 힘내서 지금 바로 할 일이 있다. 밀린 영상 편집인데 한 번 앉으면 꼬박 7시간은 기본이다. 편집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누가 들어와도 모른다. 누구인가 이런 말을 했다. 평일에는 일하랴 업무에 시달리니 주말에는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이 내가 취하는 휴식이라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중에도 특히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하는 파트가 나레이션이다. 사내 강사와 강의를 오래 했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음과 발성은 훈련 없이는 입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나레이션을 연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전설의 명곡 노래를 독백으로 따라하는 것이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울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텃밭 여기저기 바람이 전해준 돌나물과 민들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연 식재료이다. 여기에 가을 상추를 곁들여 언제라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야생 비빔밥을 만들 거다.
한 번씩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가슴속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쓸쓸함과 아련함이 묻어있다. 지인분이 가을 수확이 끝나고 뒤늦게 달린 청양고추를 보내주셨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걸 하나하나 손수 따신 수고를 생각하니 뭉클해진다. 식소다에 담궈 깨끗이 세척을 하고 고추 끝을 정리한 다음 물기를 잘 말려서 고추절임을 만들어야겠다. 어느 날 불쑥 이렇게 야생의 식재료가 오더라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논리로 보내주신 고마운 분을 생각하며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해 본다. 색다른 걸 만들기보다 집에 있는 식재료를 응용해 조금 부지런만 떨면 된다. 바쁘게 사는 친구가 시댁에서 보내주는 농산물로 매번 고민하는 걸 보고 나는 걱정도 팔자라고 했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받아오지는 않는다. 먹거리도 나와의 인연이 있어야 생각이 단순해진다. 단순함은 절제된 미학에서 나온다는 말에 절실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또한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단순함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양심에 어긋나거나 마음이 힘들다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절제와 긍정의 우아함을 가진 단순함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고추절임은 물과 소금이 10대 2로 하면 가장 황금 비율이다. 비교적으로 끓는 물을 용기에 바로 부어주지만 나는 반대로 끓인 소금물에 고추를 넣고 식힌 다음 용기에 부어준다. 때문에 용기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한 걱정은 없다. 물론 항아리라면 이런저런 걱정도 없겠지만 말이다. 소주를 부어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10일) 뒤 이 물을 한번 끓여주면 되는데 그때는 물을 반드시 충분히 식힌 다음에 부어줘야 한다. 고추 삭힘은 김밥이나 각종 요리에 응용하여 가족들의 입맛을 살릴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오수기 생각은 여기